네, 오후장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매도해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고앤스톱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시장을 종목별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어지럽지 않나요? 시장 대응하기? 속도가 빠르죠. 어, 그러니까 가는 건 알겠는데 네네. 갈 것 같은 종목군들도 알겠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정리하고 가자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군들을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우진엔텍 에너터크 이러한 기업들이 상한가 가고 막 두 자릿수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라도 또 기존에 있던 거 조금 정리하고 새롭게 가야 되나? 라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IT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쪽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기대감만 좀 많았었다가 그 기대감을 일정 부분 좀 충족시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전주를 필두로 여전히 에너지 종목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김태성 본부장님의 적중률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성적표 한번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100% 성적률에 이어서 이번에는 90%의 높은 적중률을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흥구속의 한 종목만 투자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또 다시 김태성 본부장님 믿어보도록 하죠.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10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광무,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위메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삼성전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하고는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현재 주가가 갑자기 1.7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분봉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갑자기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뒤를 저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엔비디아의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증권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사실 증권가에서는요,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삼성전자의 카더라 악재에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 매수 의견, 어떻게든 살아난다. 뭐가 됐든 업황 턴어라운드, 삼성전자 실적 턴어라운드는 필수적인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호평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것 때문만 삼성전자가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 오후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수상해요. 이러니까 네. 자꾸 삼성전자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 언론 플레이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혹은 이제 주말 동안 체크를 했던 기준은 팩트는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HBM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고 만약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좀 양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 후공정 쪽에 있죠. SK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를 이용해서 MUF 공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삼성전자는 기존에 이제 MUF보다는 필름을 이용한 NCF 공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 SK하이닉스처럼 양산에 대한 속도 그리고 이제 수율적인 부분을 잡으려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MUF 기술처럼 삼성전자도 다른 일본 기업과 합작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내든지 두 번째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에 장비를 좀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엔 시간이 조금 저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뉴스에 반등이 나왔었죠. 지금 나오고 있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 반등의 주체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면 조금 더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오늘 장 맞추고 나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우리가 봤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압승이다라면 이제는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정말로 HBM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봐도 지금은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릴만 합니다. 그동안에 쉬어가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의 이동은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뉴스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삼성전자 5분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때 반대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기업이 있어요. SK하이닉스에 한번 봐볼까요? 네.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신고가, 약간 신고가를 경신하고서는 장중에 4%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5.24%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1.21%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매도세가 좀 거세진 것으로 네. 보여져요. 하락 전환은 아니지만 왜 원래 같이 가던 짝꿍이었는데 이렇게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거죠? 일단 결국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네. 지금 두 기업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독점점 지위를 갖고 있던 SK하이닉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제 마이크론도 껴들고 삼성전자도 껴들고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실적이 지금 잡힐 수 있는 구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이 지금 강하면 한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만 저는 이 둘의 싸움의 마지막 승자는 결국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네, 원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되는데 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만 지금 배불리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려면 한미반도체 장비가 지금 필요함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엔 만약 정말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껑충 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이동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조정 시에 없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는 충분히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뜨겁습니다. 저희 채팅방도 갑자기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경제방송에서 모든 채널에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칭찬하고 있던 찰나다 보니까 그때가 왠지 매도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계시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일봉 차트로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네요.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고가 좀 부러웠잖아요. 그렇죠.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고냐 스톱이냐 의견 주시죠. 당연히 고죠. 고입니까? 네, 당연히 뭐 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시기와 올해 얼마까지 갈 거냐 요건데 저는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이따 자리에 가서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상승세와 만약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잡힌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85,000원까지는 이번 주 안에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여름이 다가오면 썸머랠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썸머랠리 한 축을 또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면서 수급몰이가 된다면 올해 이제 3분기를 앞두고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빠르게 보일 수 있다.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올해 10만 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수 창구에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2% 넘게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자 장 마감하고 수급에 외국인이 찍혔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2.64% 정말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그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바로 볼게요. YC캠도 오늘 같은 반도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주로도 묶이기도 하고요. 반도체주로도 묶이기도 하는데 이슈가 부각됐어요. 어떤 재료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제 세정 장비를 이제 최초로 공급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요? 더 갈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YC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뭐 세정 장비라든지 이쪽보다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테마를 좀 힘을 얻고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SKC가 여기서 이제 더 뿜어준다면 고맙겠지만 지금 SKC가 좀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YC캠도 여기서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는 걸 보고 확실히 정했습니다. 확실해졌다. YC캠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 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네. 왜 삼성전자하고 연관지어서 본 걸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리기판도 그렇고 액침냉각도 그렇고 주도업종,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그들이 반도체 섹터 내에 어떤 테마주로 좀 빠르게 움직였었거든요. 오히려 주도주가 강할 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강할 때 오히려 이들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인 게 최근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2%? 그러면 YC캠으로 사실 몰려가려던 수급이 다들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YC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도 충분히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YC캠은 단기 어떤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부활함, 대장주가 부활함과 네. 동시에 YC캠처럼 반도체 내에서 혹은 뭐 유리기판 테마주로 묶여는 종목들은 살짝 형님 맞으니까 자리 비켜줄 수 있다, 장짝 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상한 종목, 다음 종목 볼게요. 오후에 갑자기 반등해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주인데요. 네.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가 좀 기지개를 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별하게 잡히는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계속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 제품이 불과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필요한 건 맞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가냐라고 봤더니 전해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아무래도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순환매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캠 강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백광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강했죠. 뭐 오늘 광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이 정말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이제 대형주로 조금 몰리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여전히 3분기 실적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으니까 3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를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 정말로 그 개선세를 보여주면 우리는 믿고 투자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그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계속 어떤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가 오후장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투자 의견은요? 저는 당연히 고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길게 보신다면 없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없었다면 지금 에코프로 BM 가격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현 구간에서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고 의견 드렸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위메이드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갑자기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이죠?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의 관련주로 이제 엮일 수가 있죠. 게임주가. 네, 맞아요. 여기에 이제 더 미르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퍼블리싱 기업과 이제 계약했다라는 이슈가 좀 장중에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긴 했는데 네. 상승분을 지금 많이 반납을 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긴 하나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품이 그 수혜를 온전히 지금 받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 뭐 게임이냐 컨텐츠냐 말이 많은데 일단 컨텐츠가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게임주도 시차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중국의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간 중국 판호가 없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던 기업인데 정말로 매출 판호라는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더 미르 시리즈로 조금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주는 신작들이 자주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위메이드가 신작 없이 자꾸 이제 미르만 어필을 한 게 벌써 꽤 돼요. 그러니까 판호 발급도 신작에 대한 판호 발급을 한 종목분들이 반응이 좋지. 정말 제작되어 이제 꽤 오래된 어떤 게임을 판호 준다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혹은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다소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출발한 위치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기술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버프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근데 시가가 이제 7, 8%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음봉 전환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거는. 저는 굳이 지금 네. 없으신 분들은 공략하실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내일 이제 이 양봉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 따라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44,900원 기록하고 있는데 45,000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정말 베스트하고 45,000원 위에서 플레이가 된다면 저는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 시가에 혹은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최근에 저점 라인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9위에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단기 과열 종목입니다. 하지만 인기 검색 상위 그리고 SOFC 테마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오늘 스톱할까요? 들고 갈까요? 고 해야죠. 고요. 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 네. 쟤또 이 자리에서 너무 간다고 과열된 한다. 거 아닌가. 여기서 또 간다고 한다고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가는 기업이 더 갑니다. 특히 어떤 섹터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그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 AI 생태계에서 필요한 전력은 지금 당장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할 쪽은 천연가스가 가장 1순위고 두 번째로는 지금 SOFC가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냥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블룸에너지가 이 SOFC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낸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정말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한선 엔지니어링은 SK 이터닉스와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매출적으로 확인이 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 과열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도 고 의견입니다. 오늘은 결국 고인데요? 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거든요. 전체 10가지 고스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상했던 삼성전자 고를 필두로 8개 종목 고입니다. Y시캔과 리가캔 바이오만 스톱이고요. 여기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한선 엔지니어링을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한선 엔지니어링이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가 가장 좋죠. 네. 근데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었을 때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의 단기가열 해제되는 날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단기가열 해제가 되면서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저는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SOFC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 테마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SK 이터닉스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다라는 기준은 상장한 날의 고가는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 손절,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 18,000원, 저는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베스트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았던 LS 마린 솔루션이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30% 넘는 수익을 냈거든요. 요거는 그럼 고스톱이냐? 간단하게만 말해주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스톱입니다. 네,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까지 리뷰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